잠도 자지만 거동 불편한 입원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동 불편한 입원 환자들은요, 자력 피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이렇게 밀어주거나 업어주거나 이렇게 밀거나 해가지고, 그죠? 예, 이동을 해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죠. 또 특히요, 이 밀거나 업거나 이게 수평은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요, 수직은요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책 중에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존 분할이 필요해요. 평면 쪽에서. 그래서 존 분할, 방화구역이에요. 그래서 평면에 반드시 A존, B존 이상의 평면 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일단은 B존으로 피난 취약자 이런 분들을 일단은 피난을 시키고, 그러면 시간을 좀 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을 두고 수직 이동을 해야죠. 예를 들면 15층이다 그러면 15층에 적어도 A존, B존에 방화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면구역을. 그래서 A존 화재 시에는 B존으로, B존 화재 시에는 A존으로 일단은 수평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참 잘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조금 전 병원과 비슷해요.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두 번째 줄에 보면 행동 능력 및 판단 능력 등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그죠? 레크식 창고의 화재 특성 및 대책. 레크식 창고는 어떤 특성이 있나요? 사람이 많나요? 그렇진 않죠. 물건이 많죠. 잘 타죠. 그죠? 예, 그래서 화재 가혹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일반적으로는 안 되고, 층층이 설치하는 일렉 스프링클러 헤드 4m 또는 8m마다 설치하는, 6m마다서 우리나라 법에. 그리고 천장에만 설치하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ESF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일렉 헤드 또는 ESFR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인데, ESFR은 사용 규제를 받아요. 모든 렉 창고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몇 메타 이하? 13.7m 이하의 레크식 창고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렉 스프링클러 헤드는요, 13.7m 이하든 이상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래시장 화재의 특성 및 대책인데요, 얘도 산불 화재 비슷해가지고요, 한 번 불 붙잖아요. 그러면 엄청 대형 화재예요. 그래서 불을 진압하기에는 상당히 큰 불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으로부터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많이 방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하루가 타든 뭐 이틀이 타든 3일을 타든 시장 규모에 따라서 엄청나게 타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시장 안으로 진입 자체를 거의 못합니다. 옛날에 뭐 서문시장 대구에도 불이 나가지고 뭐 3일 반나절에 탔다, 인명피해는 몇 명이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건 재산 피해가 크고요, 인명피해는 대단히 적은 그런 특성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잠을 안 자는데 여기는 공간 화재잖아요. 터널도 잠을 안 자거든요. 근데 터널은 사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요. 왜요? 연소 생성물의 이동 경로와 사람의 피난 경로가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터널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중간에 어때요? 중간에 뚫어두잖아요. 비상 탈출구를 뚫어두잖아요. 그리고 방화 모드로 막아두잖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연기는 어디로 가요? 연기는 이렇게 안 갈 거거든요. 연기는 이렇게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사람은 살거든요.
대규모 점포 화재 특수 및 대책인데요. 백화점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규모 점포가 예를 들면 어디가 대규모 점포일까요?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백화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케아. 가구 파는데. 극장 등의 집회시설, 화재 특수 및 대책. 여기도 불특징 다수인이 많죠. 처음 가본다고 많아요. 영화 한번 보러 가볼까? 그죠? 근데 화재 나면요. 피난 어디로 합니까? 이 피난로. 이것도, 피난로가 협소해요, 우리나라는요. 인구 밀도에 비해서. 대규모 복합시설 화재 특성 및 대책. 재규모의 확대, 피난 동선의 폭주, 대응 시간의 증가. 무슨 대응이에요? 화재에 대응하는 건데요. 화재에 대응하는 시간인데, 그럼 화재에 대응하는 시간은 뭐 화재 진압이라든가 피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관리의 다원화, 광역화. 관리 주체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 타임스퀘어가 지금 관리 주체는 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런 거가 생각이 납니다. 타임스퀘어가 그랬다고 해요. 너무 크다 보니까 공사업체가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공사업체가 여러 명이니까 1, 2, 3, 4의 업체였어요. 이 중간 부분이요. 이 중간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서로 미룰 수가 있는 거죠. 하나면 뭐 전체 한 명이 다 하면 되는데 전체 중간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내가 다 들어주자니 내가 또 손해를 보는 거고 또 다 미루자니 이거 뭐 또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누구는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비슷한 얘기가 관리의 다원화 강력화예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종합적 방제 시스템의 구성인데요. 집중 처리 방식이 있고 분산 처리 방식이 있어요. 집중 처리 방식은 정보 기능과 관리 기능을 모두 다 한 군데서 하는 거고요. 분산 처리 방식은 정보 기능과 관리 기능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표 위에 보면 분산 처리 방식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중추센터에 정보만 집중, 지구센터에는 관리를 분산. 그리고 두 번째, 중추센터에는 관리 기능을 집중, 지구센터에는 정보 기능을 분산. 각 지구센터에 관리 기능도 정보 기능도 분산. 그러니까 이 중앙센터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지구센터만 있어서 지구센터에 모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각각 정보 기능과 관리 기능이 있는 거죠. 방화입니다. 이 방화가 화재 원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완화 대책이 있어요? 아니면 예방 대책을 해야 될까요? 예방이에요. 그죠? 예방입니다. 자, 방화의 특징은요. 방화의 특징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비계절적, 비주기적이다. 그리고 주택이 제일 많다. 그리고 요즘 차량 방화가 증가 추세에 있다. 주택은 발견이 되잖아요. CCTV 이런 것 때문에. 길가에 세우는 차는요. 어떻게 알아요? 그죠?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방화에 대해서 쓰라고 했을 때 이걸 읽어보지 않으면 방화에 대해서 많이 쓸 것 같아도 많이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읽어보셔야 돼요. 방화의 대책인데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예방이, 그죠? 그래서 예방에 대해서 다 나와요.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 즉 제도적 보완책 뭐예요?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
예, 인폴스먼트죠. 행정적으로 인폴스먼트. 연구 분야에서 예, 엔지니어링이죠. 교육 분야에서 에듀케이션이죠. 황적지 보안책, 주변 환경의 정비, 가해물 이런 걸 좀 없애자. 또 CCTV 같은 걸 해가지고 막 그죠? 예방을 하자. 차량 관리, 아파트 관리, 쓰레기 관리, 일상을 전부 다 뭐예요? 예? 다 예방이에요.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 특성이에요. 문화재 건축물. 숭례문, 남대문, 소실됐잖아요. 낙산사, 소실됐죠. 우리나라 사람들 신문 뉴스 외면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뉴스 났어요. 세계적으로 났죠. 그죠? 예, 이거는 재산 피해. 사실은 그게 뭐 만일에 그게 문화재가 아니라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나무 뭐 이런, 그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예, 역사적인 가치가, 문화적 가치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박물관 화재도 어때요? 마찬가지죠. 어디가 더 피해가 클까요? 박물관이죠. 왜요? 양이 많잖아요. 이 선박화재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얘들은 죽기 살기로 불을 꺼야 돼요. 불을 못 끄는 순간 배는 침몰을 하고요. 침몰하면 예, 다 죽죠. 어디로 피난할 거예요? 옥상으로 피난해요? 뭐 지하로 피난해요? 어디로 피난할 거예요? 얘 피난할 데가 없어요. 망망대해인데. 그래서 얘들은 예, 공설소방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연물하고 점화원하고 엄청나게 산재에 있다.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조밀조밀하죠. 그러면 대책이 뭘까요? 모두 다 불연제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불연제를 엄청나게 써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은. 고지대 밀집 거주지역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나라는? 고지대 밀집 거주지역 하면 달동네 생각이 나죠. 빈민촌 이런데. 그래서 여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라고 하면요, 다 취약해. 여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초기 수화 없어요. 본격 수화 달동네니까 어려워요. 그죠? 탈 거 많아요. 예?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요, 잠자입니다. 남녀노소, 병자들, 환자들 다 있어요. 불도 자주 하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는 이재민이 발생한다.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화재 나가지고 짐 딱 날아가면요, 바로 이게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은요, 그래도 통장에 돈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아파트 불나면요, 다시 고쳐 쓰는 거예요. 케이블 화재의 특성 및 대책. 맨 밑에 표가 핵심인데요. 표에 케이블 선로, 전기기기 적정화, 케이블 점검 보수 등 유지 관리. 이 대책 있죠. 종류, 제목.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세부적인 방호 사항 있죠. 제가 이거를 다 외웠었는데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외웠지? 이건 그냥 대충 읽어보고 느낌으로 써도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이거 앞글자 따서 외웠어요. 야, 내가 왜 했지? 왜요? 예, 기술사 초보였으니까. 저는 공부하고 합격을 했으니까 초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앞에 거는 외우고 뒤에 거는 대충 쓰라고 그러죠. 빠르죠. 뒤까지 다 외우는 데는요, 어쩌면 반나절 걸려요. 근데 앞에만 외우면요, 1시간도 안 걸리죠. 그래서 뒤에는 많이 읽어보시고, 대략 이런 거구나 많이 읽어보시고, 예, 왼쪽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쭉쭉 나갔는데 좀 진도가 좀 빨랐죠? 왜요? 공부는 제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예, 여러분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한테 성능 위주 방안제 설계, 위험성 평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했어요. 그냥 책 보고.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잖아요.
예, 고지대 밀집 거주 지역에는 뭐가 핵심 키포인트다? 이주민이 다른 데하고는 다 좀 다르게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 그래서 조금씩 짚고 넘어갔는데, 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이 공공화재의 특성 및 대책. 일단은 제목 2페이지를 외우자. 이게 활자로 되어 있나. 그러면 살을 좀 붙이면 충분히 공통만 해도 3페이지가 되지 않겠냐. 그럼 거기다가 차이점 예를 들어서 3줄 생각났어요. 이재민. 이재민. 한 줄 생각났어요. 그럼 이재민에다가 나머지는 공통 쓰면 되죠. 차이점이 10줄 생각이 났어요. 10줄 차이점 쓰고 나머지는요. 공통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공통을 발견해 온 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죠. 위험성 평가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공통을 암기하시라고요. 제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답안을 아무거 나와도 잘 쓰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나와도 잘 쓰고, 해좀 나와도 잘 쓰고, ETA도 나와도 잘 쓰고, 다 잘 쓰는 거예요. 왜 ETA는, 평가 기법인데 뭐예요? 정량적 평가 기법이거든요. ETA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구분만 되면요. 또 제가 위험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슈표란이 몇 륜지만 알라고요. 사료잖아요. 그러면 사료에 대해서도 점수를 어쩌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슈표란이 뭐지? 사람들은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대에 속하는지 그것만 알아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대책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게 일단은 빨리 가는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몇 달 동안에 훅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몇 달 동안에는 이 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공통을 이용해서 쓰는 분량을 훅 늘리는 거. 지금 대표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도 얘기했고,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공부법이 최고입니다. 암기 카드를 통해서 핵심을 계속 암기해서 페이지마다 한 문제마다 툭툭 찔러주는 거예요. 정확한 거를. 그리고 나머지는 생각을 쓰는 겁니다. 또 생각을 쓰는데 공통을 많이 발견하면요. 쓸 말이 많아져요. 그죠? 예. 대단히 빠른 공부법이라는 거.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학교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많아요. 왜요? 쭉 나갔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이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십 번 안 되면 수백 번이라도 봐서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는 융합을 시켜주는 교재예요. 그래서 융합이 됐다 그러면요. 융합이 됐다 그러면 이제 한 개 한 개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통도에서 피드백에 됐으라 그러면 뭐가 융합이 돼야 될까요? 이산화탄소 설비가 딱 나와야죠. 개통도가 생각이 나고, 그죠? 이게 전기식입니까? 가스압력식입니까? 피드백은. 가스압력식이죠. 이런 게 쫙 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줄기 한번 잡아서 당겼을 때, 자꾸 고구마가 쭉 딸려 나오듯이 감자가 쭉 따는 계속 쭉 관계 있는 것들이 쫙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어야죠.